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영어를 사용하는지를 주제별로 살펴보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영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람을 나타내는 I, he, they 같은 대명사는 주어로 사용할 때와 목적어로 사용할 때 모양이 달라집니다. 예문에서 I love 흰 문장을 보면 I는 주어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he loves me 문장에서는 목적어로 사용하고 싶은데 주어 전용인 I를 사용하지 못하고 me라는 새로운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he와 him도 마찬가지로 주어 전용은 he, 목적어로 사용하려면 him이라는 다른 대명사로 바꿔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I나 he만 봐도 주어라고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되어도 똑같은 명사를 사용합니다. 예문에서 Tom loves Mary 문장에서 Tom은 주어이지만 Mary loves Tom 문장에서 Tom은 목적어입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모두 Tom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대명사와는 달리 단어 모양만 보고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 수가 없지요. 물론 문장에서 명사의 위치를 보고 알 수 있지만 대명사처럼 주어 명사나 목적어 명사가 있다면 편하지 않을까요? 영어 명사는 왜 이런 주격 명사, 목적격 명사는 없을까요? 우리말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붙어있는 조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와 가가 붙으면 주어이고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로 구분합니다. 예문 나를 사랑해 그녀가라는 문장에서 나를 부부는 를이라는 조사 때문에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주어 앞에 와도 우리말은 뜻이 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서로 말해도 목적어와 주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없는 영어는 문장에서 주로 단어의 위치로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합니다. 이때 위치 기준이 되는 단어는 동사인데요. 보통 의문문이 아닌 이상 주어는 동사 앞에, 목적어는 동사 뒤에 두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는 주어로 보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는 목적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칭대명사는 위치뿐만 아니라 단어 모양을 변경시켜서 내가 주어다, 내가 목적어다라는 표시를 한 번 더 합니다. 잘 알다시피 대부분 인칭대명사는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문법책에서는 격변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사 he는 주어로만 사용 자격이 있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he를 주어 자격을 가진 대명사, 줄여서 주격 대명사라고 부르죠. 하지만 he를 목적어로 사용하고 싶으면 he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he는 주어 전용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he를 목적어로 사용하려고 him이라는 대명사를 만들었어요. 이 대명사 him은 목적어로만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목적어 자격이 있는 목적격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치로 주어나 목적어를 표시하는 영어이지만 인칭 대명사들은 단어 자체로 주어나 목적어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처럼 영어의 인칭 대명사는 그 모양을 보고 주어나 목적어를 알 수 있으니 우리말처럼 위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말해도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요? 예문처럼 me loves she라고 말해도 me가 나를 의미하는 목적어라는 것을 알기에 또한 she가 주어라는 것을 알기에 주어나 목적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의미가 통할 것 같은데요. 꼭 she loves me라고 위치를 지키면서 표현하지 않아도 me she loves라고 해도 뜻이 전달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어는 위치를 지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칭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를 따로 표시한다고 해도 오늘날 영어는 주어 위치, 목적어 위치를 지켜서 표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명사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에 똑같은 명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도 Tom, 목적어도 Tom 변화 없이 같은 명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모양이 되면 문장이 아닌 단어만 보고는 주어와 목적어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도 우리말처럼 어순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면 주어와 목적어 구분이 없는 명사 때문에 뜻이 통하지 않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은 사랑의 메리가 탐을이라고 말해도 뜻이 통하지만 영어는 러브즈 메리 탐 이렇게 말하면 메리와 탐 중 어느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별이 안 돼서 의사전달이 안 될 겁니다. 특히 목적어가 두 개를 가지는 경우 명사를 사용하면 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말은 탐에게 책을 메리가 주었다라고 순서대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우리말처럼 맘대로 탐 어북 메리 게이브라고 말하면 탐 어북 메리 중 어느 것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더욱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주어와 목적어 위치를 정해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어는 동사 앞에, 목적어는 동사 뒤에 두자고 약속을 하고 사용합니다. 즉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와 목적어 위치를 정해준 거죠.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가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로 해석되고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가 됩니다. 만약 동사 뒤에 대명사나 명사를 두 개를 사용할 때는 영어 원어민들은 에게에 해당하는 명사를 앞에 두고 을을에 해당하는 명사는 그 뒤에 두는 것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즉 우리말은 책을 탐에게 주었다 또는 탐에게 책을 주었다라고 두 개의 목적어 위치를 마음대로 표현해도 조사가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에게에 해당하는 명사인 탐을 을을에 해당하는 명사 어북 앞에 두어야 뜻이 통합니다. 만약 탐을 어북 뒤에 둔다면 정해진 약속을 위반해서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옛말 영어에서 명사도 인칭대명사처럼 주어 명사, 목적어 명사 등등 종류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명사의 격변화를 우리말 조사로 표시해 본다면 칠드런과 게이브 어도그에게 푸드를 이렇게 표시했을 겁니다. 이렇게 명사 칠드런, 도그, 푸드마다 격조사가 붙어 있으니 옛날 영어는 지금 우리말처럼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도그에게 푸드를 칠드런과 게이브 같이 맘대로 말해도 목적어 두 개가 주어 앞에 사용해도 격조사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의미는 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명사보다 명사가 훨씬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명사를 주격 명사, 목적격 명사, 소유격 명사 등등 다 외우려니 사용하기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명사의 격변화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소유격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도 같은 명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영어는 이렇게 명사 격변화가 사라짐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어나 목적어를 구별해야 하므로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문을 보면 어도그에게 칠드런과 게이브 푸드를 이렇게 사용하던 문장에서 격에 해당하는 조사가 사라지면서 어도그 칠드런 게이브 푸드라는 문장이 되어버려 그 의미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치를 지켜서 표현하도록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어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의 위치를 지켜서 칠드런 게이브 어도그 푸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영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나 목적어 등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말이라서 우리가 영어 문법책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문장의 형식이죠. 많은 문법책에서는 문장의 형식을 5가지로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쉽게 말하면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하고프면 동사 앞에 두고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하고프면 동사 뒤에 두세요 하고 그 위치를 가르쳐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는 보어를 다루지는 않지만 영어의 가장 기본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위치해야 합니다. 특히 격 표시가 안 되는 명사 때문에 그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문처럼 메리 러브즈 탐과 탐 러브즈 메리 문장에서 메리와 탐의 위치 때문에 두 문장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죠. 명사 칠드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앞에서는 주어로 해석되지만 동사 뒤에서는 주어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인칭 대명사와는 다르게 명사는 왜 주격 명사, 목적격 명사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명사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등의 위치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연히 영어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를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영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